안녕하십니까. 네, 명보스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누나가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죠. 그리고 아버지 식구도 많으세요. 고모도 4분이고 작은아버지도 계시고, 그러니까 식구가 많고요. 처가 쪽에도 한 다리만 건너면 식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식구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게요, 굉장히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분 한 분이 인생의 예시가 되는 것 같아요. 모범 답안이 되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집 저런 집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 중에서요, 남자가 해도 너무한 집이 있고요, 여자가 또 해도 너무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남자가 너무한 집도 있고 여자가 너무한 집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가 너무한 집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남자가요, 술 먹고 폭력 쓰고 바람 피고 도박하고 이렇게 망나니 짓을 했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자분께서 죽겠다 라는 말을 맨날 달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0년, 20년, 30년 이혼하지 않고 계속 사는 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음식점을 보면서 번뜩 하는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요, 가격이 엄청 비싼데도 손님이 많은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가 굉장히 후지고, 그리고 거리도 굉장히 먼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싸면 일반적으로 음식점이 망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게가 망하지 않고 잘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 말은요, 그 음식점이 음식을 먹어보나 마나 분명히 맛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프랙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원리나 이치가 모든 일에 통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바로 상응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위와 같이 아래가 같고 아래와 같이 위가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관통하는 7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가 바로 헤르메스의 원리인데요, 그 헤르메스의 원리가 7가지가 있거든요. 그 7가지 원리 중에서 두 번째 원리, 상응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이 아직 올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데요, 그 딸이 결혼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인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올 때마다 남편 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남편이 이래서 마음에 안 든다, 저래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단점을 계속 이야기한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이혼 안 하고, 그리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이혼을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정답이 바로 값은 비싼데 장사가 잘 되는 그 음식점에서 해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음식점이 잘 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병원에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환자들한테 정말 무례하고 까칠해요. 그런데 이 병원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올해 15년째 결혼 생활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혼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눌님의 단점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못마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우자의 불만이 크게 보일 때도 있고요, 작게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엄청 불만스럽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혼을 안 한다, 그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 배우자한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엄청나다는 걸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가 그만큼 도움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음식점이 망하지 않고 잘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 음식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이 음식이 맛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평불만하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가 그 배우자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인과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과법을 알게 되면요, 이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원인, 여기에 원인, 여기에 원인까지 전체를 보는 눈이 점점점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과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요 책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제 책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제독을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재앙은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앙이 오면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안 죽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괴롭고 짜증난다고 불평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이 괴로움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영적 성장을 했는 게 틀림없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는 거는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성공한다는 건 역시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이것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정 하에서는 어떤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것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다는 것 그게 결국 나쁘다는 뜻이고, 나쁘다는 것 그게 결국 좋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앞면을 보고 계시지만 이 책의 뒷면이 어떤 건지 대충 짐작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의 앞면만 보지 마시고 뒷면도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지혜 증득을 위해서 늘 기원하겠습니다. 명버섯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